오늘은 정말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축구 토토 승무패 48회차 단통픽 영상이에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려주신 완벽한 분석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회차는 특히나 흥미로운 매치업들이 가득해서 더욱 신중하게 분석해보았습니다. 각 경기마다 팀들의 최근 컨디션, 홈 어드밴티지, 주요 선수들의 컨디션, 그리고 과거 맞대결 기록까지 꼼꼼히 살펴보았으니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1번 경기, 김천상무 대 제주 SKFC. 첫 번째 경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천상무와 제주의 대결인데요. 이 경기는 정말 흥미로운 매치업이에요. 김천상무는 최근 홈에서의 경기력이 상당히 안정적이었고 특히 수비 라인의 조직력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센터백 듀오의 호흡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 풀백들의 오버래핑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반면 제주는 원정에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왔어요. 하지만 제주의 공격진은 언제든 골을 넣을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죠. 특히 스트라이커의 골 결정력과 윙어들의 스피드는 김천상무 수비진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원정 경기에서 보여준 집중력 부족과 실수가 많았던 점이 걱정되네요. 두 팀의 최근 5경기 맞대결을 보면 김천상무가 3승 1무 1패로 근소하게 우위에 있어요. 특히 홈에서는 2승 1무로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씨 조건과 잔디 상태도 김천상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고요. 이 경기 저의 픽은 승입니다. 이번 경기, 수원FC 대 FC 안양. 수원FC는 홈에서 정말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공격진의 연계 플레이가 일품이고 미드필드에서의 볼 배급 능력도 뛰어납니다.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라는 놀라운 성적을 기록하고 있고 득점력도 상당히 좋아요. 홈에서만 놓고 보면 평균 2.39를 넣고 있거든요. FC 안양은 원정에서 선방하는 편이지만 수원FC의 홈 경기력을 당해내기엔 조금 부족해 보여요. 안양의 수비는 나름 견고한 편이지만 수원FC의 다양한 공격 루트를 모두 막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수원FC가 상당히 위협적이거든요. 수원FC의 최근 홈 경기 득점력을 보면 안양 수비진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안양의 주력 수비수 한 명이 부상으로 빠진다는 소식도 있어서 더욱 걱정되네요. 이 경기도 승으로 예상합니다. 신번 경기, 광주FC 대 전북현대. 이 경기는 정말 박빙의 승부가 될 것 같아요. 광주FC는 홈에서 나름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전북현대는 원정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객관적인 전력을 비교해보면 전북현대가 한 수 위라고 봐야겠죠. 광주FC는 최근 홈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의 마무리가 아쉬웠어요. 특히 골 결정력 부족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반면 수비는 꽤 안정적이라서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북현대의 전체적인 전력과 경험이 광주FC보다는 한 수 위라고 봅니다. 특히 전북현대의 중원 장악력과 세트피스 능력은 이번 경기에서도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베테랑 선수들의 경험도 중요한 순간에 빛을 발할 것 같고요. 원정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도 큰 장점입니다. 변수가 있고 약간 아쉽지만 이 경기는 패로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부산 아이파크 대 부천FC. 부산 아이파크, 우리 부산의 자존심이죠. 홈에서 부천FC를 맞이하는 이 경기. 정말 중요한 경기예요. 부산 아이파크는 최근 홈에서의 경기력이 많이 좋아졌고 특히 팬들의 열렬한 응원이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운동장의 분위기는 정말 대단하거든요. 최근 부산 아이파크의 공격진이 살아나고 있어요. 스트라이커의 골 감각이 되돌아오고 있고 측면 공격수들의 크로스 정확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부천FC는 원정에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특히 원정에서의 실점이 좀 많은 편이에요. 수비진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순간들이 종종 보이고 이런 약점들이 부산 아이파크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홈 어드밴티지와 최근 경기력을 종합해보면 부산 아이파크가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부천FC의 주요 선수 한 명이 누적 경고로 출전하지 못한다는 소식도 있어서 더욱 유리해 보여요. 승입니다. 5번 경기, 천안시티 대 경남FC. 두 팀 모두 최근 기복이 있는 편이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경기예요. 천안시티는 홈에서 나름 선전하고 있지만
경기 내용이 들쭉날쭉한 면이 있어요. 어떤 날은 정말 좋은 축구를 보여주다가도 어떤 날은 너무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경남FC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일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최근 몇 경기를 보면 점점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특히 수비진이 많이 다져졌어요. 하지만 천안시티의 홈 경기력과 경남FC의 원정 경기력을 비교해보면 무승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두 팀 다 승부욕은 강하지만 결정력 부족으로 골이 쉽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최근 맞대결에서도 1-1, 0-0 이런 스코어가 많았거든요. 이 경기는 무로 예상합니다. 여저번 경기 충북 청주 대 김포 FC. 충북 청주는 홈에서 나름 선전하고 있고 김포 FC는 원정에서 고전하는 편이에요. 충북 청주의 홈 분위기는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고 특히 후반 들어서 팬들의 응원이 더욱 뜨거워지면서 선수들도 한층 더 적극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충북 청주의 공격진이 최근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어서 김포 FC 수비진에겐 큰 위협이 될 것 같아요. 특히 미드필더들의 중거리 슈팅 능력이 상당히 좋아서 김포 FC 골키퍼로서는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김포 FC는 원정에서 수비적인 축구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때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충북 청주의 끈질긴 공격 앞에서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역습 상황에서는 나름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전체적으로 보면 충북 청주가 유리하지만 김포 FC도 만만치 않은 상대라서 쉽게 승부가 결정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경기는 물어봅니다. 1번 경기 충남 아산 대 화성 FC. 두 팀 모두 중위권 팀들로 비슷한 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충남 아산은 홈에서 보여주는 조직력이 좋은 편이고 특히 선수들 간의 호흡이 잘 맞아요. 감독의 전술이 선수들에게 잘 세우며 들어있는 것 같고 경기 운영 능력도 나쁘지 않습니다. 화성FC는 원정에서도 나름 자신들만의 색깔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팀이에요. 공격적인 축구를 추구하는 편이라서 경기가 재미있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때로는 이런 공격적인 성향이 독이 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충남 아산이 홈에서 보여주는 조직력과 화성FC의 원정 경기력을 비교해보면 홈팀이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그래도 화성FC도 만만한 상대는 아니라서 무승부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두 팀 다 실점을 최소화하려고 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무승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무로 예상합니다. 1번 경기 우라와 대 후쿠오카. 일본 J리그 경기네요. 우라와는 홈에서 정말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에요. 팬들의 응원도 엄청나고 선수들의 경기력도 홈에서 한층 업그레이드 되죠. 사이타마 스타디움의 분위기는 선수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우라와의 공격진은 정말 화려해요. 패스워크가 일품이고 골 결정력도 뛰어납니다. 특히 홈에서는 평균 2골 이상을 넣고 있거든요. 미드필드의 창조력도 상당하고 수비에서 공격으로의 전환 속도도 빨라요. 후쿠오카는 원정에서 선방하는 편이지만 우라와의 홈 경기력을 당해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후쿠오카도 나름 조직적인 축구를 하는 팀이지만 우라와의 개인 기량과 팀워크 앞에서는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우라와의 공격진 폭발력을 고려하면 이 경기는 승으로 예상합니다. 요리번 경기 강원FC 대 울산HD. 이 경기는 정말 어려운 예측이에요. 강원FC는 홈에서 나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울산HD는 K리그1에서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는 강팀이거든요. 클래스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매치업이라고 봐야겠죠. 강원FC는 홈에서 정말 끈질긴 경기력을 보여줘요. 특히 팬들의 응원이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고 홈에서만큼은 어떤 강팀을 상대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력 부족이 항상 아쉬운 부분이에요. 울산HD의 전체적인 전력과 원정 경기력을 고려하면 강원FC로서는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울산의 공격진 화력은 정말 무서우니까요. 하지만 홈 어드밴티지가 있으니 무승부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강원FC가 수비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면서 기회를 엿본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JBC 경기는 물어봅니다. 10번 경기 대전 하나시티즌 대 FC서울. 대전은 홈에서 정말 끈질긴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이고 서울은 원정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전력을 비교해보면 서울이 한 수 위라고 봐야겠죠. 선수 개인의 기량도 그렇고 팀 전술의 완성도도 서울이 더 높아요. 대전은 홈에서 나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서울 같은 강팀을 상대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서울의 중원 장악력 앞에서 대전이 자신들의 리듬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전체적인 전력과 경험이 대전보다는 우위에 있다고 봅니다. 특히 서울의 공격진 화력은 대전 수비진에게 큰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베테랑 선수들의 경험과 젊은 선수들의 패기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거든요. 이 경기는 승으로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대구FC 대 포항 스틸러스. 경북 더비죠. 이런 지역 더비 경기는 정말 예측하기 어려워요. 대구FC는 홈에서 포항을 맞이하는데 두 팀 다 자존심을 걸고 경기에 임할 것 같습니다. 더비 특유의 치열함이 예상되는 경기네요. 대구FC의 홈 어드밴티지와 포항 스틸러스의 원정 경기력을 고려하면 정말 박빙의 승부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 대구FC에게 악재가 있었어요. 수비수 홍정군 부상, 까이오 퇴장 징계 출장 정지. 새 징계가 있어도 수비수가 2명이나 없는데 이건 정말 큰 타격이에요. 포항 스틸러스는 이런 상황을 놓치지 않을 것 같아요. 경험 많은 공격수들이 대구FC의 약해진 수비 라인을 집중 공략할 것 같습니다. 더비 특성상 감정적인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상황에서는 경험이 중요한데 포항이 조금 더 유리해 보여요. 그냥 단통패로 가시는 것이 맞을 듯. 더비 특성상 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패로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인천 유나이티드 대 서울 이랜드. 인천 유나이티드는 홈에서 나름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최근 몇 경기에서 보여준 조직력이 상당히 좋아졌고 선수들의 컨디션도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홈팬들의 응원도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고요. 서울 이랜드는 솔직히 전력 면에서 인천 유나이티드에 비해 부족한 면이 있어요. 특히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많이 아쉬운 편이고 실점도 꽤 많은 편이거든요. 수비진의 집중력 부족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어요. 홈 어드밴티지와 전력 차이를 고려하면 인천 유나이티드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축구는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서울 이랜드도 나름 역습의 기회를 노릴 것 같고요. 인천 유나이티드가 방심한다면 뜻밖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14번 경기, 수원 삼성 대 서울 이랜드. 수원 삼성은 K리그의 전통 강호였었죠. 지금은 2부 리그에 있지만 여전히 좋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홈에서 서울 이랜드를 맞이하는 이 경기 전력 차이가 명확해 보여요. 수원 삼성의 홈 경기력은 정말 좋아요. 특히 공격진의 골 결정력이 뛰어나고 중원에서의 볼 배급 능력도 상당합니다. 경험 많은 선수들이 많아서 경기 운영 능력도 뛰어나고요. 서울 이랜드의 원정 경기력을 비교하면 수원 삼성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특히 수원 삼성의 공격진 화력은 서울 이랜드 수비진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개인 기량 차이도 상당하고 팀워크 면에서도 수원 삼성이 한 수 위에요. 이 경기는 확실히 승입니다. 14번 경기, 성남FC 대 전남 드래곤즈. 마지막 경기네요. 성남FC와 전남 드래곤즈의 대결입니다. 두 팀 모두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중요한 승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 정말 치열한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성남FC는 홈에서 나름 선전하고 있고 최근 몇 경기에서 보여준 경기력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특히 수비진이 많이 안정되었고 실점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골 결정력은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전남 드래곤즈는 원정에서 고전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최근 전력 보강이 있었고 새로 영입한 선수들이 팀에 적응하면서 경기력이 좋아지고 있어요. 특히 공격진에 활력이 생겼어요. 홈 어드밴티지가 있는 성남FC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지만 전남 드래곤즈도 만만치 않은 상대예요. 두 팀 다 실점을 최소화하면서 기회를 노리는 경기 운영을 할 것 같고 그렇다면 무승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무로 예상합니다. 최종 픽 정리. 자, 여러분, 제가 분석한 48회차 축구토토 승무패 단통 픽이었습니다. 정리하면 1번 김천상무 대 제주 SKFC 승, 2번 수원FC 대 FC 안양 승, 3번 광주FC 대 전북현대 패, 4번 부산 아이파크 대 부천FC 승, 5번 천안시티 대 경남FC 무, 6번 충북 청주 대 김포FC 무.
7번 충남 아산 대 화성 FC 무, 8번 우라와 대 후쿠오카 승, 9번 강원 FC 대 울산 HD 무, 10번 대전 하나시티즌 대 FC 서울 승, 18번 대구 FC 대 포항 스틸러스 패, 12번 인천 유나이티드 대 서울 이랜드 무, 13번 수원 삼성 대 서울 이랜드 승, 14번 성남 FC 대 전남 드래곤즈 무, 승 6개, 무 6개, 패 2개로 나왔네요. 물론 축구는 공이 굴러가 봐야 아는 거니까 100% 맞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나름대로 각 팀의 최근 컨디션, 부상자 명단, 과거 맞대결 기록, 홈 어드밴티지, 날씨 조건까지 꼼꼼히 분석한 결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회차에서는 홈팀들의 경기력이 전반적으로 좋아 보여서 승이 많이 나왔고, 전력이 비슷한 팀들끼리의 경기에서는 무승부를 많이 예상했습니다. 부상자가 많은 팀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도 많이 고려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알찬 축구 분석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꾹, 좋아요 버튼도 꾹,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서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보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도 남겨주시고 다른 분석이나 궁금한 점들도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저도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더 나은 분석을 만들어가고 싶거든요. 다음에도 더 정확하고 알찬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대박 나세요. 감사합니다. 해운대 승부 예측의 신이소룡이었습니다.